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마약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버닝썬 문제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구속영장 발부내 만에 이런 얘기가 있고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약을 이용해서 특수강간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또 재벌 3, 4세들의 그 마약 복용 이것이 또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여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관세청이 마약류 단속 동향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작년 상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마약류가 총 660건, 426kg이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외에서 들여온 양이 있을 테고요. 적발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여온 양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1.5배가 이제 증가했다고 하네요. 중량이 한 6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2014년에 51kg, 2015년에 59kg, 2016년에 38kg, 2017년에 35kg, 2018년에 298kg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네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사의 마약 유통의 주 통로가 주한미군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제 군사우편 등을 통해서 총기, 마약 등을 밀반입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2000년대에서도 이 조사가 나왔고요. 작년에 그 김경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관세청한테 제출받은 그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자, 미군이 반입한 위법 물품, 이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최근 3년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 거니까요. 2016, 17, 18년 이 3년간이죠. 미국 군사 우편을 통해서 국내로 밀반입된 총기, 실탄류 이게 260건으로 드러났고요. 마약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10년간 필로폰 등의 반입량이 32.8kg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1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군사 우편을 통해서 8.4kg의 마약류, 대마류 이런 것이 밀반입됐다는 겁니다. 2017년에만 확인된 양입니다. 8.4kg. 이 양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2017년에 적발된 양입니다. 이게 이제 들여온 양이 아니라 적발된 양이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관세청이 2018년도에 적발한 마약류가 426kg라고 하잖아요. 근데 군사우편을 통해서 2017년에 8.4kg가 미 군사우편 통해서 들여온 것 중에 적발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재벌 3세 얘기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의 사위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치권, 재벌, 이게 이 국내 상층, 고위층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주 통로가 어디로 되겠는가를 우리가 좀 추론을 좀 해보면요. 이 주로 이제 미국이 마약의 천국 아닙니까?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마약, 자체 제작한 마약, 여러 가지 이제 마약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이 마약들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마약들이 주로 배포되는 것은 이태원, 홍대 이런 곳으로 미국이 주로 출업하는 클럽들을 통해서 이 마약들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자, 재벌 3, 4세들, 고위층들이 주로 어디서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될 것인가. 아마 저는 이제 이 이태원이나 이런 미군 출몰 지역인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또 미군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들여오나 자체로 소비하는 것도 있고 또 장사를 하려고도 하겠죠. 근데 우리 자체로 소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미군들의 정신질환 이런 문제에서 봤어요. 이게 마약에 손대는 기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10년 전 기사입니다만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참가한 미군 중에 30만 명 정도, 굉장한 숫자죠. 30만 명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충격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걸렸다. 32만 명이 머리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주관한 랜드 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미군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이들은 물론 나라 전체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병력 중에 충격 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환자 비율이 18%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기사입니다. 2017년 기사인데, 미군에서 최근에 2017년 그 전후겠죠. 불법 행위로 퇴출된 군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죠. 외상선 뇌손상,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60%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법 행위, 예를 들면 이런 그 마약류를 들여온다든지 불법 무기를 일반이 판다든지 이런 것들로 걸린 군인들, 걸려서 퇴출된 군인들 10명 중 6명이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자, 미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예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5년간 불법 행위로 전역한 군인 9만 1,000명. 엄청나네요. 불법 행위자가. 그래서 전역한 9만 1,000명 가운데 62.3%, 5만 7,141명이 심각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라크, 아프간, 하여튼 요 전쟁 기간에, 대상자입니다. 자, 이라크, 아프간에서 배치된 미군 수십만 명은 잦은 부대 이동과 사슬 폭발 등 치명적 무기로부터 사망, 부상, 공포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이런 악조건이 사병들의 기분과 정신상태,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데, 명분 없는 침략 전쟁 아닙니까? 도덕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침략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이 이런 정신 상태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 상태, 그런 스트레스, 그런 충격, 공포 속에 있는 미군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죠.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을 일반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적발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 대부분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마약류에 손대는 병사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또 마약을 통해서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미군에서 모병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요. 육군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2018년 회계연도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병 목표치가 한 76,500명이었는데요. 실제로 6,500명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2018년 4월 초에 8만 명 목표치를 좀 낮췄다고 하는 거고요. 보너스 예산 2억 달러 추가했다. 이게 이제 돈으로 더 모집을 해보겠다는 거죠. 지원자의 건강, 비행 전력의 기준을 낮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목표치의 8.5%나 미달됐다는 거예요. 이 모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라크 전쟁이 한창에 2005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치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군에서 이게 병력 자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웬만한 정신질환이 있어도 그냥 다 이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력 기준, 건강 비행 전력의 기준을 낮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의 정신병이 있어도 이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병이 잘한다는 거예요. 자, 모병 대상 자원이 17세에서 24세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건강 문제나 마약 복용 전력 등 때문에 병력 자원으로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되고 모집을 미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미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명분 없는 전쟁, 명분 없는 주둔. 이런 속에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런 회의감도 들 것이고 염전사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주한미군에는 땡단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는 합법적으로 혹은 미군사 우편이라고 하는 이 특혜를 통해서 무기를 밀반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깽단이 조직적으로 주한미군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주한미군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마약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마약의 기본 유통 통로는 주한미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왜 마약에 손을 대겠는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돈 문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는 미군의 이 정신질환 자체가 그거를 손을 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마약이 유통되는 거고, 그것이 한국 사회 마약 유통의 기본 거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땅도 오염시키죠. 또 한국 사회에도 마약을 오염시키는 이 주한미군, 온갖 쓰레기 문화죠. 미국의 쓰레기 문화. 이런 문화와 물질의 유입의 기본 통로가 주한미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 마약 문제 심각한데요. 이것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황교안 나경원 처벌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촛불 집회가 지난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4.16 연대 세월호 가족들이 주최하고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다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0명 정도가 모셨어요. 굉장한 열기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 11일 날 6시에 또 2차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4시 반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시민법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6시에 시작되는 본집회까지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 정치 민주화, 인생의 정상화,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